저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기억의 종말 읽었는데요. 기억의 종말 한번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기억의 종말이 그 전 표지고 이번에 개종편이 됐어요. 이전 표지를 가져온 이유가 여기 뭐라 써있냐면은 누가 섣부른 망각을 주문하는가, 그리고 정의롭게 기억하고 화해를 위해 망각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볼프가 망각이라는 거,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 기억하는 거 누가 그렇게 빨리 주문하랬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억함인데 여러분들 무엇을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씩 떠올려봐요. 뭔가 기억이 하나, 지금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 그 기억이 진짜일까요? 정말 그 기억이 기억대로가 팩트 그 자체일까요? 그거를 끊임없이 볼프가 계속 물음표를 던져요.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게 빙자하려고 하고 풍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연 그 자체로. 그래서 이런 기억한다는 거는 내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를 경험했고 찍혔고 그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이 뭔가를 한대요. 기억이 행위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순환적이거나 뭔가 역기능적이거나 뭔가 증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타고 들어가면은 뭔가의 기억이 하나 찍혀있죠. 이게 주객관적으로 정직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기억이라는 것을 명명하고 싶은데 이 기억은 유용한 형태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래요. 여기서 보면은 기억은 그냥 팩트 그 자체를 찍힌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나에게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형태를 지금 만들어내는 게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 번씩 건강하게 의심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악행 기억이 있어서 우리가 나한테 유리한 형태로 끄집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이 저자 볼프 또한도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 신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받을 때 말 한마디 하나에 또 엄청난 그 고통이 따르는 거죠. 생명의 존폐가 달려있으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볼프가 그때 그 악행 기억을 기억했을 땐 두려움이라는 한 가지 감정이 나를 압도했다. 다른 모든 감정은 삼켜버렸고 때로 나는 두려움에 온몸이 마비되었고 영혼이 떨리고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 공포 여러분들 한 번씩은 경험이 있을까요? 싶은데 정말 극심한 어떤 신문, 그리고 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했던 G 대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G 대위와 경험했던 그 신문의 기억을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가해자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사랑하기 원하는 피해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원하는 피해자가 내가 당한 과거의 악행을 바라본 기억을 이 책에 서술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수행적으로, 실천적으로 기억을 잘 종료시키고 종말에 이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3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실해야 될 도덕적 의무가 우리한테 있대요.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고, 신성한 기억의 렌즈로 그 기억을 사유해야 되고, 종합적인 신과 함께 우린 종당에 망각해야 된다라는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 기억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들어보면은 우리 다 거짓 기억 증후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객관적으로는 거짓말인 건데 주관적으로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거. 그때 걔가 이런 얘기를 했고 걔가 이렇게 꼬여서 나를 어렵게 했어. 주관의 세계에선 정당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에서 봤을 땐 이건 거짓과 뭔가 편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고정돼서 내 마음에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짓 기억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만연돼 있죠. 현대인의 사회에서 저 상사는 나만 미워해, 저 후배가 나만 무시해,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거짓 기억 증후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짓 기억으로 나한테 정립되어 있는 그 무엇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어딜 가도 무시당하고 어딜 가도 수치를 경험하고 어딜 가나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상호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계할 때 내 안에 있는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도 적개의 관계가 출현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이 내가 편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억,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의 암시를 하게 되고 암시를 하게 되면 그 일이 진짜 이루어져 버리게 되는 기억이 되고 그 안엔 적개심 때문에 품게 된 어떤 착각이 계속 만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 거짓 기억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입장이 있지만 어느 순간 가해자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해야 될 도덕적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볼프가 이야기하는데 피해자는요 내가 무고하게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가해자한테 그 고통을 전달해야 되고 짐을 지워줘야 되는데 초목표가 있어요. 근데 가해자 입장에선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닌데 나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책임을 조금 분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 간에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쟁이 왕왕되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가해자의 책임이 실제보다 훨씬 더 가중되게 많아지는 거죠. 미투도 그렇고 여성 인권 너무 중요하지. 하지만 그 위에 덧대다 보면은 가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자로 전락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가 희생양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악행을 기억할 때, 특히나 악행 기억할 때 가해자에게 공정하지 않을 만한 유혹을 항상 우리는 받는다는 거죠. 이런 몹쓸 일을 겪을수록 우리는 대응하기보단 반응하게 돼요. 내가 뭔가 순간적으로 겪었어? 수치스러웠어? 이게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반적이고 사건의 졸가리를 보는 거는 거의 많이 힘든 일인 것이고 대부분이 몹쓸 일, 나의 몹쓴 마음, 티키타카가 시작되면서 대응한다기보단 그냥 반응하기 바쁜 거죠. 빨리 나의 이 수치를 전복시킬 수 있는 반응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내키는 대로 가해자를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유혹에 빠지죠. 특히나 적개심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발 한 번 밟았는데 국민청원까지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툭 어깨빵 했는데 갑자기 형사처벌로 가 있고 이런 작은 일인데 특별히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었다는 그 평가 때문에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볼프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게 도덕적인 의무, 우리가 진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가 인간에게 있다. 왜냐하면 제2차, 3차 진짜 악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것 쌓여있을 수 있지만 문제와 기억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해야 되고 올바르게 기억해라 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것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상황에 빠져있고 내 악행 기억에 그 어떤 정념의 하나에 빠져있어가지고 거짓 기억 증후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거짓되게 진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옳은 거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익만큼이나 이웃의 이익까지 같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의무를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성한 기억의 렌즈를 사유하기인데 우리는 좀 더 이 기억을 더 큰 틀에서 관통해서 사유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수준에선 또 우리 수준의 것들까지만 성찰이 돼요. 그러면 정말 우물한 개구리고 정말 그 안에서 뭔가를 발전한다거나 개진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계속 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우리를 종합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기억이 좀 필요한데 볼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겪은 그 악행 기억을 과연 얼만큼 악행이고 정말 용서 못할 것인지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웠는 것인지 정말 나에게만 특별히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관통해서 사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렌즈를 통해서 기억하는 메타 기억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악행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른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지금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어떤 사유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따라가시고 호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제가 우리 북클럽을 연상했을 때 모습이에요. 정말 어렵고 정말 무거울 수 있는 것들을 혼자서는 참 많이 힘들어요. 근데 도와주시는 분, 가르쳐주시는 분, 같이 배우면서 공명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책을 짊어지고 이 책에서 말하는 진리 가운데 내 기억을 관통시키려는 공동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앙 공동체라 얘기하지만 우리 지식 공동체, 북클럽 공동체를 대입해서 보시면 이 신성한 기억이라는 어떤 지식과 정말 딱 명명되어 있는 정말 진리 가운데 내 기억을 지나간다면은 그것이 새로운 상황에 기억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런 공동체가 없으면 나의 신성한 기억조차도 의미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불푼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피해를 당했어요. 이걸 항상 아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오른뺨을 냈으며 왼뺨도 내라, 이런 거 개인이 주장하기 되게 많이 어렵거든요. 진짜 저도 계속해서 한다고 하지만 매번 넘어지는 부분이 인간적인 마음이 불쑥불쑥 임펄스, 충동, 이 맥박처럼 올라오는 것들 때문에 혼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목요일 날 그리고 매번 이제 뭐 분석 세팅, 구조들이 내가 끌어올리는 이 충동들을 다 잡아주고 아니지, 신성한 기억을 통해서 내 기억을 관통시켜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볼프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작은 그릇도 되는 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적절한 공동체 속에 속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적절한 공동체가 뭐냐면은 출애굽의 사건처럼, 그리스도의 사건처럼 또 우리의 어떤 역사성이 있는 것을 함께 항상 공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자신이 당한 악행을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지식을 관통해서 고유한 의식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종당에 우리가 각자의 기억을 공유도 하고 공동체에서 작업도 하지만 결국에는 조직도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옳다고, 이게 맞다고 그때 참 명명해서 시도하고 그걸 통해서 치리하고 문제에 대한 해법도 삼았는데 이게 전체 그림에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실패 자체의 노출 자체도 공유해야 되고 이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몸부림, 저는 조금 실질적으로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정말 제대로 잘 또 선순환적으로 역기능적인 게 순기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조직은 굉장히 맨날 떨리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타임테이블도 바꿔보고 오늘 선생님들 하시는 이 멘트도 앞으로 어떤 멘트가 나올지 모르지만 다 이 몸부림치는 건 거죠. 다 선을 향해서 실패하는 모습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성찬식처럼 올바른 걸 기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 이 공동체 몸부림 얘기할 때 저희도 이제 임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 어려운 얘기들 공부할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도 물어보지만, 만약에 김병훈 교수님이셨다면 이 문제를 어떤 해법으로 삼아주셨을까? 또 나의 분석가 선생님이셨다면 지금이 난감한 이 현현하는 감정에서 어떤 말로 나를 응집시켜 주실 수 있을까? 어떤 언어와 상징이 나에게 이 기억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을까를 스포의 비전 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도 내 몸체라는 공동체가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악행 기억을 정말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잘 기념하고 실천 가능한 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신성한 기억을 통해서 운영해가는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는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다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이중적인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통합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 여기 모인 이유가 통합도 해야 되고 종합도 해야 되고 내가 너무 부분에 빠져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좀 통합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 통합 뭘까? 볼프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묻고 가자, 그냥 좋은 생각만 해야지, 이런 도망치는 도피성이 아니라 참 긍정이 무엇일지, 나한테 악이지만 이게 선을 향한 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거, 그게 통합인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실현을 통해 교훈을 얻었고 불굴의 인간 정신을 증언했다면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는 신이 겪은 그 고통과 같았다는 거죠. 제가 참 기도를 참 많이 잘 하지는 않지만 작정한 기도하면서 정말 밤마다 저만의 어려움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너무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때 느꼈던 이 어떤 교훈은 너의 지금의 의식이 있기 전과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었던 나야 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진짜 현현으로 왔을 때,
신이 겪었던 그 고통,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너를 향해 항상 같이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때야만이 신과 동행하는 느낌으로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있었던 어려움과 악행 기억들이 정말 선순환적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참 종합에 이루게 되는데, 제가 우리 이번 주에 부활 책이 있잖아요. 부활책 어떤 분이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종합적인 신과 함께 망각하기를 보면서 부활의 주인공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작인 드미트리 네힐리드프가 있고, 공작이니까 사교부 막 이런 화려한 세상에 있는데, 이 드미트리의 고모의 농장에 있는 여종 같은 그 카추샤가 있어요. 카추샤와 사랑을 나눴는데, 사랑을 나누다가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생겼는데 그걸 모르고 드미트리는 자기 일을 하기 위해 떠나게 되죠. 돌아올 수가 없었는데, 그때 고모가 아이 낳은 줄 알고 아이도 사산되었고 카추사도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하가 되고 미망인이 된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매춘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매춘을 하기 시작하면서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매춘하다가 어떤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는데 배심원으로 이제 드미트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법정에 섰을 때 어떻게 안타깝게 좀 그 악행이 좀 더 과하게 부풀려져서 5년 동안 시베리아에 가서 지금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드미트리가 이 여자의 옛날 카추사구나, 내가 사랑했던 카추사구나, 근데 내가 떠나고 그 여자를 타락하게 만든 자신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악행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죠. 이 악행 기억을 어떻게 종합적인 신과 함께 종당이 나아갔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난 거예요. 딱 등장하고주고 배심원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정의를 추구한 것 이상의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뭔가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가야 되는데, 상처를 최대한 흡수하고, 두려워서 상처를 입는 게 굉장히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흡수돼서 인정하는 과정이 없으면 진정한 망각이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흡수해서 나머지를 잊는 거,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망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 칼뱅은 지금 여기서 용서하는 것은 내가 그 기억이 소화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을 갖게 하는 이 마음, 이거 몰아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불의한 일에 대한 기억을 기꺼이 망각의 영역으로 추방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선 정말 올바르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종당의 기억의 종말이라고 하는 적절한 목표, 엔드라고 하는 그 망각이라는 것은요, 올바르게, 바르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억해야 되는 그 정직의 의무가 있고,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의향이 생기는 것은 신성한 기억을 지나면요, 신성한 기억이라는 걸 렌즈를 통해서 지나가면은 내가 이걸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종당의 악행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망각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실철적인 치유다라고 볼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